따라와. 알겠지? 개념 설명 너무 연기를 하면 지루하거든요. 잘 따라와. 예, 처음 배우는 거라서 사실 개념 설명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적당히 좀 끊어줄게요. 요거를 일단 여기까지 먼저 끊어줄게. 일반각이랑 부동경의 위치가 안돼? 이 정도쯤 설명해주고 문제풀이로 넘어갔다가 또 다시 요거까지 설명하고 또 문제풀이로 넘어갔다가 적당히 좀 끊어줄게요. 그 다음에 끝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로 얘기하면 오늘의 목표는 무려 111쪽. 지금 몇 쪽이냐? 111쪽입니다. 111쪽. 대략 111쪽이면 페이지로 봤을 때 요 교재의 절반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 돼요. 절반 정도. 자, 111쪽이 오늘의 목표고 일반각부터 해서 들어갈 건데 그냥 진짜 여러분 얘기했는데 제발 공책 좀 들고 다녀. 제발. 야, 오늘 처음 온 저기 뭐야 이 레이디 예원이도 지금 공책을 들고 오는데 황시훈이 나한테 지금 한 반년 가까이 듣고 있는데도 공책 안 들고 다니고 용진이도 공책 안 들고 다니고 공책 좀 들고 다니자. 전섭이는 공책 들고 오는 거 맞냐? 예? 아직 종이가 좀 나와가지고. 공책 주지 말까 차라리. 공책을 좀 들고 다녀. 아니 이렇게 패드에다 정리하고. 자, 갑시다. 일반각부터 들어갑니다. 각을 정리해 줄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념 정리를 좀 싹 해줘야 돼서 잘 따라와. 샤라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일반각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일반각. 자, 일반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각도의 범위를 이제 확장한다라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각이라는 거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각이라는 거는 X장초에 반직선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는 그 반직선을 보통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시초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점을 하나 찍어서 뭐라고 할게요. 그래서 반직선이 한쪽으로 가는 이런 반직선을 이제 시초선이라고 얘기하고 얘가 이렇게 삥 돌아가. 자, 이렇게 삥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반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잖아? 그러면 요 반직선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잠깐만. 삼각함수 배운 사람. 하나, 둘, 셋, 넷. 네 명은 배운 거지. 그럼 네 명한테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나? 동경이랍니다, 동경. 저 시초선이랑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저기 용어야, 용어. 그러니까 단어야, 단어. 시초선이랑 동경이라고 하고 요 벌어진 요 정도 있잖아. 요 벌어진 정도를 이걸 이제 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저걸 이제 각이라고 한다고. 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에는 방향성이 조금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 있잖아. 이쪽으로 가는 걸 이제 플러스라고 해요. 이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반시계라고 좀 표현을 할게. 이쪽으로 가는 걸 이제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 수도 있지?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 이걸 이제 마이너스 각도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각도. 그래서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뭐 시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반시계 방향의 각도를 플러스, 시계 방향의 각도를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이제 중학교 때랑 지금의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반각이라는 거는 이 각도의 범위를 이제 360도라는 거에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확장을 시키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뭐 720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도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일단 이런 그림을 좀 한번 봐봐. 잘 봐. 자, 예를 들어서 나 각도를 어떻게 확장하는지 한번 좀 보여줄게. 자, 여기 요 사이의 각도를 이제 30도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저 각도를 이제 30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얘가 30도만 되는 게 아니라 예컨대 이렇게 돌아도 똑같지 않을까? 이런 건 좀 납득이 되냐?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도 30도가, 그러니까 벌어지는 정도가 똑같지. 근데 사실 그런 논리로 치면 이렇게 돌아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막말로 100바퀴 돌면 안 돼? 여기에서만 딱 멈추면은 벌어지는 각도는 30도잖아. 근데 반대로도 한번 해볼게. 근데 반드시 이쪽으로만 가야 되냐? 아니면 봐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도 되지.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도 되지 않아? 납득이 돼. 그러니까 30도는 마이너스 330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도 되죠.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심플하게 30도라고 나타내지만 사실 30도만 30도가 아니라 30도 더하기 360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좀 납득이 돼. 그럼 얘만 되니? 야, 30도에다가 360을 두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얘만 되는 것도 아니지. 그러면 30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360을 한 3바퀴 돌려도 되는 거야. 납득이 돼요.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30도에다가 반대로 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360. 그럼 또 이것만 되나? 30도에다가 반대로 두 바퀴를 돌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것만 돼. 30도에다가 360을 반대로 도는데 예를 들어서 한 반대로 10바퀴 돌아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은 다 30도를 나타내는 각도야. 이런 거를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번 번거롭게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조금 뭔가 표준화된 그런 기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360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를 일반각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알파, 뭐 알파라고 해도 되고 잠깐만 세타라고 할까? 교재랑 좀 맞출까? 교재는 잠시만요. 얘는 알파라고 그랬구나. 교재랑 좀 맞춰줄게요. 요 각도 세타를 이제 알파라고 하는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360도를 여러 번 더해도 되고 아니면 360도를 여러 번 빼도 되잖아. 그래서 여기 뒤에 반드시 360도 곱하기 n이라는 이런 기호가 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360도를 여러 번 더해도 되고 여러 번 빼도 되지. 그래서 이제 360도 곱하기 n이라고 보통 표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n은 정수입니다. 0도 되고 1, 2, 3, 4도 되고 마이너스 1, 2, 3, 4도 되고 정수예요, 정수.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도 괜찮다. 여기 마이너스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잠깐만. 이게 정수 집합을 보통 Z라고 씁니다. 정수 집합. 그래서 이런 식으로 360도의 한계를 극복한다고. 그러니까 각도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있는데 가볍게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요거 사분면도 좀 알아둬야 되고 순서대로 1, 2, 3, 4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뭐냐면 요거 축 위에 점 있잖아. 요거는 사분면에 안 들어간다. 알겠죠? 요 축 위에 점은 예를 들어서 1,0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1,0은 1,4분면도 아니고 4,4분면도 아닙니다. 그냥 축 위에 점은 사분면에 못 들어가.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조금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거 설명을 좀 해줄게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냐? 되게 쉽지. 자, 동경의 위치 관계 설명을 좀 해줄게요. 사실 이것도 이제 되게 쉬운데 두 번째 주제. 얘는 대칭성을 본다는 얘기야. 대칭성을 본다는 얘기야. 일단은 가벼운 걸 먼저 한번 좀 보자. 가벼운 예시를 좀 보여줄게. 예컨대 30도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요 초록색 반직선이 요 벌어지는 각도가 예컨대 30도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30도네요. 뭐 이거는 뭐 알파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30도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떤 반직선 각도가 이제 베타야.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예컨대 그냥 몇 가지 한번 해보자. 알파랑 베타가 가볍게 한번 해볼게. 알파랑 베타가 예를 들어서 x축의 대칭이야. x축의 대칭이야.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x축의 대칭이야. 그러면은 베타는 몇 도야?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여기 대칭인 모양이래. 그럼 당연히 베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림상. 그럼 베타를 몇 도라고 할래요? 마이너스. 당연히 마이너스 30도라고 하겠지. 맞죠? 근데 사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360도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고 방금 얘기했지. 그래서 사실 더하기 360을 해도 되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써주냐면 360 곱하기 정수.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Y축의 대칭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번에는 베타가 몇 도가 될 것 같아? 띵킹을 해. 몇 도가 될 것 같아? Y축의 대칭이야. 그러니까 여기의 대칭이면은 그림상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림상? 맞지 않아? 초록색이 기준이야. 얘가 기준인데 Y축의 대칭이래. 그럼 이 정도쯤 생겼겠지. 그럼 노란색이 몇 도로 보이니? 120도 더하기 30. 150도 아닌가? 맞죠? 아니 진짜 여기가 30이잖아. 180에서 30을 빼면 150입니다. 그래서 베타에다가 이제 15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방금도 말했지만 360도의 한계를 극복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어머나 원점이네. 몇 도일까? 몇 도? 210. 210도. 근데 이거 되게 쉽지 않아. 아니 지금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가겠지.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제 베타를 몇 도라고 하냐면 210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360의 한계를 극복한다. 내가 또 뭐 할 거 같니? 윤모군 나의 마음을 한번 읽어봐. Y는 대칭.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더 나오는 게 Y는 X대칭. Y는 X대칭이라면 그림상 한 요 정도쯤? 그림상? 그쵸? 그림상 요 정도쯤. 그럼 쟤는 몇 도로 보여? Y는 X대칭이다. 몇 도로 보이냐? 내 그림 저 정도면 정확하지 않나? 120도. 아니 이거 아니야 지금 이거? 아니 좀만 더 설명을 잘해보자 용식아. 야 Y는 X잖아. 띡띡띡띡 몇 도? 60도. 아니 요 갭이랑 똑같아 보이지 않아? 기본이면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 베타는 몇 도? 60도를 줍니다. 하지만 이거를 따라줘야 돼요. 기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를 수 있을까? 오늘 뉴페이스 예원양 같이 예원이죠. 하나 더 불러봐. 해주세요. 정현아 네가 한번 해봐.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용준 네가 해봐. 그렇지. 저 대답이 나와야지. Y는 마이너스 X. 자 봐봐. Y는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좀 어려워.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한지군 초록이 어디로 갈 것처럼 보여? 이거 좀 어렵다. 조금 어렵습니다. 초록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열심히 그려보는데. 맞습니다. 지금 아는 것 같아요. 야, 초록이 대충 이 정도쯤 가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근데 얘가 이 벌어진 정도가 30이니까 이것도 몇 도? 이런 건 좀 납득이 되네. 이게 가장 어렵다. 지금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 저기 몇 도라고 할 수 있죠? 270에서 30이 나가니까 240이라고 얘기하면 적당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것을 일반화시키시고 예. 그래서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일반화를 시켜볼게.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를, 그러니까 이 초록색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요. 일반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알파가 30도
30도만 되는 게 아니라 뭐 20도도 되고 25도도 되고 뭐 마이너스 30도도 되고 내 마음대로 막 갖다 고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문자로 표현을 한번 해볼 거야. 근데 이거 조금 어려울 텐데 일단은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1번으로 한번 해볼게. 야 여기 알파가 있어. 근데 알파랑 베타랑 x축의 대칭이래. 그러면 베타에다가 몇 도를 주고 싶어? 그러니까 왼쪽을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0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되잖아. 다시. 얘가 지금 알파잖아. 근데 베타는 이 정도쯤 가겠지? 근데 30도처럼 생각해.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주면 되지 않겠냐? 마이너스 알파를 주는데 대신에 이 조건은 반드시 붙어야 된다. 이 조건. 이건 그냥 일률적으로 붙이면 되니까 오히려 헷갈리지는 않고. 넘버 2. 알파랑 베타는 서로 y축 대칭입니다. 어떤 관계식이 성립할까요? 180 마이너스 오,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야,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무조건 180도가 나오지 않아? 야 5알파 얘가 30도라는 보장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30도는 내가 예시로 든 거고 지금은 알파가 45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몇 도가 될지 모르지. 그래서 이제 일반화가 좀 어려운 건데 어쨌든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지금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정도쯤 갈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이 벌어진 각도가 여기도 알파지. 이거 보이냐?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걸? 야, 이 벌어진 각도가 알파지. 근데 얘가 베타잖아.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0. 납득이 돼? 다시 알파랑 베타가 y축의 대칭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베타죠. 요게 베타고 요게 알파잖아.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무조건 반바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쓰면 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0도. 근데 뭐를 조심하라고? 360도의 한계를 극복한다. 이거 항상 붙여준다. 항상 붙여야 된다 이거. 항상 붙여야 된다. 알겠지?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그냥 이렇게 쓸게요. 항상 붙인다. 알겠지? 항상 붙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파를 30도처럼 생각하면 베타는 이 정도쯤 갈 거 아니야? 이 정도쯤. 그럼 이번엔 어떤 생각이 들어? 사실 이 갭이 알파 아닌가? 맞지? 그럼 알파랑 베타의 관계식 잡을 수 있겠니? 180도 아니야 베타 어디 있는 베타가 이 정도쯤 가겠지? 그쵸? 원점 대칭이니까.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잖아. 맞잖아? 그럼 알파랑 베타 사이의 관계식 잡을 수 있겠어? 머리를 많이 써야 될걸? 헷갈리면 여기를 좀 참고하자. 180 플러스 알파. 180 플러스 알파. 맞죠? 180 플러스 알파죠. 왜냐면 봐봐. 알파가 이거잖아. 여기서 반바퀴를 딱 돌면 베타가 나오지. 다시. 여기에서 얘가 알파잖아. 얘가 알파인데 여기서 반바퀴를 딱 돌아가면 베타가 나오지 않아? 아씨, 이거 못하는 것 같아. 원점 대칭이면 반바퀴 회전은 아니네. 이건 납득이 되니? 원점 대칭이면 반바퀴가 띡 돌잖아. 그래서 베타는 알파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지겹죠? 항상 이렇게 붙여준다. 이거 납득이 돼? 외우는 거 아니다.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다 외우려면 너네 암기력이 딸려서 안 됩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지 마. 그렇게 무식하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서 외울 거 대단 많아. 근데 나는 하나도 안 외워. 끔찍한 거 한번 보여줄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포기하기 시작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0일 쪽을 봐. 예를 들어 100일 쪽에 거기 표 보이니? 100일 쪽에 표 보이지 위에. 내일까지 외워와.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끔찍한 거야. 근데 난 이거 안 해보거든. 더 끔찍한 거 보여줄까? 너무 변태 같은 것들이 많다. 자, 이제 애들이 가장 많이 멘탈이 나가는 게 어디냐면은, 잠깐만요.
잠깐 페이지를 좀만 찾아볼게. 가장 많이 멘탈이 나가는. 잠시만요. 이게 외울 게 되게 많아서. 잠깐만. 찾았다. 121조. 121조. 노란색 박스를 내일까지 외워오세요. 외우라고. 그럼 이제 여섯 대들 멘탈이 나가는 거야. 문과들 이거 다 외우거든. 왜? 걔네는 머리가 안 되니까. 이거 다 외우고 암기로 그냥 쉬운 거지. 외운다고 이거를. 단 하나도 외울 필요가 없어. 아 물론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외워지지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10초 안에 10초는 너무 길고 5초 안에 유도할 수 있다는 거. 그 유도 방법을 내가 하나씩 설명을 다 해줄 거야. 아니면 외워 그냥 외우세요. 외워도 돼요. 심지어 이거 암기 비법도 있어요. 암기 비법도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원리가 동반되지 않는 암기는 너무 무식하다고 생각해. 외울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줄게. 하지만 너네가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분명히 이럴 거야. 선생님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혼자 하려니까 안 돼요. 이런다. 분명히 이런다. 그래서 복습만 하면은 5초 안에 유도하는 방법을 다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설명은 좀 이해가 돼? 괜찮냐? 이거? 그러니까 납득이 되니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유동 가능해야 된다. 야, Y는 X 대칭 한번 해볼까? 이거 조금 헷갈릴 텐데. 야, 여기 이제 초록색이 있잖아. 이 알파가 있잖아. 알파를 노란색에다가 대칭 이동을 해. 그러면은 베타가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쯤 떨어질 것 같지 않아? 주황으로 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럼 알파랑 베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용준아? 참고로 요 주황색이 베타죠? 요 갭이 알파로 보이지 않아? 보이냐? 야 얘를 띡! 응? 띡!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이 갭이 알파면 이 갭도 알파 아니야? 알파랑 베타는 무슨 관계야? 안 들려. 그렇지. 더해서 90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90도. 물론 베타를 90도 빼기 알파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근데 어쨌든 요거 더하기 요거가 90도라는 거 눈에 들어오니? 그리고 지겹다. 똑같은 얘기 10번 했지. 요거 똑같은 얘기를 10번 정도 하면 이제 슬슬 지겹습니다. 요거 알겠지? 360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야 이거 좀 어렵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건 어려워. 잘 봐. 베타가 띵 여기까지 돌아가지. 잘 봐. 외우는 거 아니야. 이 주황색 각도가 베타지. 보이냐? 그러면은 요렇게 돌아가는 게 알파지. 그럼 알파랑 베타는 무슨 관계니 이런 거야? 주황색이 베타고 초록색이 알파야. 베타 빼기 알파. 그렇죠. 빼기로 가려고 하지 마. 더하면 되잖아. 알파 더하면 되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 몇? 알파 더하기 베타는 270. 그렇지. 잘했어. 그래서 알파 더하기, 그러니까 뭐 더해도 되고 빼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이건 납득이 돼. 야, 봐봐. 잘 봐. 초록색이 요거였어, 요거였어. 요거였는데 Y는 X 대칭을 하자, 마이너스 X 대칭을 하잖아. 그러면 얘가 이건 좀 그림이 이해가 되니? 이 그림이 이해가 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 여기에서 띡 가면은 270 나오잖아. 머릿속에 넣어야 돼. 개념 설명.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고요.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자, 한 장 넘겨보자. 저기 이게 처음 보면 좀 어려울 텐데 필수형제 1번 한번 봐봐. 너네 이거 설명 다 이해되는 거 맞지? 저는 헷갈리는 거 있었어.
괜찮아? 필수의 제 1번 봐. 단순 암기를 정말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해도 너네 나중에 미적분 가면 진짜 외울 거 많거든? 특히 삼각함수가 악명이 높은 게 공식이 한 20몇 개 나와. 사코도 코사부터 해가지고 코코마 사사 1마탄탄 탄풀 심푸시는 두시고 시마시는 두코시 코푸코는 두코코 코바코는 마두시지. 응? 나중에 다 외워야 됩니다. 심푸시는 두시고 시마시는 두코시 코푸코는 두코코 코마코는 마두시지. 사코도 코사 너무 유명하죠. 코코마 사사 1마탄탄 탄풀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설명을 다 해주겠지만 그때 가면 어쨌든 해보자. 읽어봐. 몇 개 좀 풀어보자.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처음 하면. 그리고 난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그 지수로그랑 삼각함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세 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 세 개의 주제가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수로그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 야, 저거 맨 왼쪽 문제 봐봐. 설명해줄게.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 테니까 잘 봐. 잘 보세요. 야, 세타가 1사분면이야. 3분의 세타는 얼마일까? 이런 거잖아. 그러면 세타가 1사분면이잖아. 잘 따라와. 그럼 1사분면이니까 머릿속으로 이거 십자가를 하나 그린단 말이야. 십자가 그리고 여기겠지. 여기 아닌 거 아니야? 여기 1사분면이잖아. 아니, 여기가 1사분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거든.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망해. 이러면 망해. 왜 망할까? 내가 아까 한 10번 얘기했는데 360도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고. 360을 극복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360도를 이거를 반드시 달아줘야 돼. 반드시. 알겠지? 반드시 달아야 된다. 그래서 요걸 반드시 달아주고. 근데 여기가 지금 3분의 세타잖아. 그럼 쟤를 3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저기가 120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거 이해가 되니? 야, 이렇게 쓴다는 건 이해가 되냐? 3으로 나누니까. 야, 근데 이제 N은 정수니까 이렇게 뭐 1, 2, 3, 4, 5, 6, 7,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3, 마4, 마5, 마6 이렇게 막 돌 거 아니야. 근데 음수 쪽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양수로만 돌려도 돼. 야, N에다가 0 줘봐. N에다가 0을 주면 어떻게 되죠? N에다가 0 주면 이거잖아. 그치? 그럼 계속 돌려봐. N에다가 1 줘봐. 자, 처음이니까 다 쓸게요. 야, N에다가 1 줘봐. 이거지. N에다가 2 줘봐. 왜 그래? 진짜. N에다가 2 주면 이렇게 나왔지. N에다가 3 줘봐. N에다가 3 주면 N에다가 3을 주세요. 이렇게 나왔지. 근데 사실 3을 줄 필요는 없다. 이유가 뭘까?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N이 0일 때랑 N이 3일 때 똑같아지잖아.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는 거야. 그럼 만약에 N에다가 4를 주잖아? 그럼 이쪽으로 가자. 납득이 돼? 이거 나한테 수업 많이 들었던 친구들은 지금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어떤 개념이랑 비슷한 거거든? 혹시 이것까지 말할 수 있으면 진짜 센스가 좋은 거야. 내가 설명했던 것 중에서 이게 약간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어. 당식? 안 들려. 당식 암수에서 하는 거 어쩌고 중요해. 아이, 그거 말고
사라진 지 오래야. 너무 강하게 인생을 나왔어. 이거 기억 안 나? 오메가 할 때만 했던 거. 그 뭐야 이게? 아 그런 거 아니야. 정수집합 분할. 양심수요. 아니. 뭐야 한진아? 기계. 진짜 못 가르쳤대 지금. 답변을 못한다. 윤모야 너밖에 없어. 뭐라고요? 공부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정수집합 분할하기. 심지어 이거 내가 아니 저번 주에 저기 명진의 직면 파트에서도 이거 비슷한 거 적용 하나 했었는데 배우 증명에서도 한번 그래 3으로 남은 나머지를 기준으로 정수 집합을 자르는 기술이잖아. 3으로 남은 나머지가 0, 3으로 남은 나머지가 1, 3으로 남은 나머지가 2인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정수 집합을 3등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야 됐습니다. 요거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설명 안 할게. 어쨌든 지금 보면은 미안해 저 설명 안 할게요. 얘 보면은 n에다가 0을 넣었을 때랑 n에다가 3을 넣었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랑 n에다가 4를 넣었을 때 똑같이 나오고요. n에다가 2를 넣었을 때랑 n에다가 5를 넣었을 때 똑같이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n에다가 이런 애들을 넣었을 때 똑같이 나오고 n에다가 이런 애들을 넣었을 때 똑같이 나오고 n에다가 이런 애들을 넣었을 때 똑같이 나오고 여기 n에다가 요것들을 넣었을 때 똑같고 요것들을 넣었을 때 똑같고 요것들을 넣었을 때 똑같다고. 왜냐면 저게 3이 들어가면 360도가 되면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건데 여기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생략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규칙 찾으시오. 요거는 좀 이해가 돼? 규칙을 찾는 거. 오른쪽 문제 너네가 한번 풀어볼래? 빨리빨리 합시다. 할 거 많으니까. 오른쪽 문제 너네가 풀어봐. 저 시간 쓰면 안 되는데. 규칙. 꼬독꼬독 들어가는 거지? 생각하면 좋아. 빨리빨리 합시다. 헷갈리는 친구들은 7번을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봐. 똑같이 따라하면 돼.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하면 돼. 보고 베껴. 베껴서 손에 익혀. 그러면 너네가 되는 거야. 가볼까? 자, 이거 천천히 한번 볼게요. 제가 3, 4분면이니까 잘 따라와. 여기다. 됐지? 그러면 잘 봐. 180, 270.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360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 이거 멘트 너무 멋있는 것 같아. 360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데 이제 2분의 세타잖아. 그래서 양변에 절반을 치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런 경우도 n을 이제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게 솔직히 n에다가 2 주는 거랑 n에다가 4 주는 거랑 똑같잖아. n에다가 0 주는 거랑. 기껏 해봤자 한두 개 정도만 하면 돼. 일단 n에다가 0을 줄게요. 그냥 천천히 한번 봐봐. 가장 쉬운 거는 0이니까 0을 먼저 줄게. 가장 쉬운 거. 여기 떨어졌어.
그 다음에 n에다가 1 줘봐. n에다가 1 줘봐. 얼마 나오죠? 그 다음에 n에다가 얼마 줘야 되지? 3을 주겠지? 아 미안해. 2를 주겠죠. 근데 n에다가 2를 주면 다시 이쪽으로 가지 않아? 이건 납득이 되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n이 0이잖아. 근데 사실 이거일 때도 똑같아. 근데 사실 이거일 때도 똑같아. 이번에는 홀짝으로 가겠지. 여기는 물론 n에다가 1을 준 거지만 사실 3을 줘도 똑같지 않아. 사실은 5를 줘도 똑같죠. 그래서 홀짝으로 나뉘겠지만 그럼 결론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사분면이라고 너네가 보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는 2사분면. 그치? 이건 몇 사분면이야? 4사.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할 수 있겠어? 방법도 똑같잖아. 그치? 자,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야, 저게 4사분면이잖아. 그러면 좀 헷갈리면은 여기를 좀 생각을 좀 해볼게. 야, 그냥 천천히 한번 해볼게. 이거 일단 270이지. 그치? 근데 그 360에 한 개를 곱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먹여주시고요. 3세타니까. 그 다음에 사실 얘는 360인데 그 0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0이라고 써도 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을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되지 않겠어? 여기가 3세타니까 3으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방법이 완전히 똑같아. 3으로 나눠주면 미안해. 고마워.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지. 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n에다가 0 주고 1 주고 2 주고 근데 n에다가 3을 주는 거랑 0을 주는 게 똑같다. 그럼 기껏 해봤자 몇 개만 하면 돼? 0, 1, 2 3일 때는 다시 이로 간다. 그래서 요거 3개만 너네가 계산을 하면 된다. 느낌이 좀 와. 그러니까 n에다가 3을 줄 때랑 n에다가 0을 줄 때 똑같다라는 거를 빨리 눈치를 채야 돼. 필수예제 2번 읽어봐. 맨날 구하고 4분면 n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넣어서 각도의 범위를 보는 거지 아까. 몇 번 얘기하는 거지? 1-1번? 그러니까 이제 몇 도부터 몇 도까지가 막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사분면에 몇 사분면인지 생각하면 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90도부터 120도다 예를 들어서 그럼 뭐 2사분면. 사분면을 생각하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80부터 270이다. 그럼 3사분면. 그러니까 범위를 알면 돼요. 사분면은 그냥 뭐 십자가로 그리면 돼요. 필수 이제 이번 좀 고민해봐요. 자, 세타랑 7세타가 일치합니다. 오히려 이게 제일 쉬운 게 일치인데. 일치한다는 얘기는 각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다고. 똑같다고. 근데 잘 생각해봐. 그러면 7세타를 그냥 세타라고 하면 돼. 그럼 세타는 무조건 0도야. 여기서 또 7, 20번 얘기를 여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꺼낼 것 같아, 영화는? 360도에 한 개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를 달아줘? 360. 야, 이
이런 건 좀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야 예를 들어서 알파랑 베타가 똑같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짓을 해야 된다고 이거 내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거지 내가 30도로 설명했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했었잖아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30도랑 390도는 똑같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이거 30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360도로 얼마든지 더해주거나 빼줘도 똑같다고 얘가 한 바퀴 두 바퀴 더 돌아도 되니까 반대쪽으로 돌아도 되고 아니 막말로 30도는 뭐라 하냐면 이거랑도 같겠지 반대로 10바퀴 돌려도 되는 거 아니야 야 쉽지 않냐 원리가 좀 이해가 돼? 그래서 이게 답이라고 근데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넘기고 나눠주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6으로 나누니까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만 계속 이제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항상 불안함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항상 문서 확인을 하는 거야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집에 가서 혼자 푸니까 안 풀려요 라든지 도저히 못 알아먹겠어요 라든지 나는 분명히 된다고 해놓고서 집에 가서 엄마 나 수업 못 알아먹겠어 라든지 너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야 이게 직업병은 근데 그 말하는 것도 이게 약간 직업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붙이려는 습관이 있어 그 생략을 안 해 나는 풀로 말해 풀로 생략을 안 해 생략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아 웬만해서 자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n이 이제 정수잖아 여기 예각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쵸? 그래서 얘가 뭐 120도나 이런 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60도 하나밖에 안 된다 0도도 안 되지 그치 0은 안 돼 이렇게 가면 돼 얘들아 그 옆에 문제 봐봐 세타랑 5세타가 반대 방향이래 0도부터 180 사이에도 돌아가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싶어? 반대 방향이면은 어떤 게 떠오를까? 0중분? 안 들려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라는 게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x였지. 원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잘 봐. 외우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마. 야, 이렇게 있잖아. 그림을 그려봐. 잘 봐.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얘랑 얘가 반대 아니야.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가 알파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가 베타. 이거 내가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 그 알파랑 베타는 무슨 관계? 눈에 좀 들어봐.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가는 거 이건 몇 도인데? 마이너스 알파겠지. 왜냐면 알파는 이렇게 도는 건데 이건 마이너스 이렇게 도는 거야. 반대로 들었어요. 그럼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미안해. 더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다시 베타만큼 돌았다가 알파만큼 다시 반대로 가는 거지. 납득이 돼? 베타만큼 돌았다가 알파만큼 반대로 가면 몇 도가 나와? 반바퀴. 근데 360의 한계를 극복하더라.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이게 조금 어색하면 어쨌든 그냥 베타라는 게 알파에다가 180도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사실 괜찮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 사실. 그치?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 관계를 보면은 5세타랑 세타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5세타를 넣는 게 어떨까 싶은데 납득이 되니? 그리고 알파 자리에 세타를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 아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요거에다가 반바퀴 도는 돼. 외우는 게 아니야. 그림을 그리면 돼. 원점 대칭. 그래서 거기다가 원점 대칭이라고 써줘. 여기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쓰시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타는 어때? 그럴듯하지. 그치? 준혁이 지금 따라오니? 그러면 만약에 세타가 0이, n이 0입니다. 그러면 이거 n이 1이면 이거 n이 2면은 너무 크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지 않을까? 돼, 안 돼? 호도법 한 개만 더 설명해 줄게요. 넘겨봐. 넘겨서 호도법이 나오는데 요거 호도법까지만 설명을 좀 해주고 또 쉬어야 되나? 호도법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거 절대 못할 것 같은데? 필수제 10번까지 너무 버겁다 야. 이게 이렇게 버겁냐 이거 하는 게? 호도법도 설명해야 되고 상학함수도 설명해야 되는데 근데 호도법이 조금 어렵거든. 요거 딱 두 개만 더 설명해 줄게. 두 개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가고요. 이거 다 못하면 내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 시험 봤으면 진짜 큰일 났거든. 시험 봤으면은 지금 시험 끝났거든. 생각해봐. 그러니까 지금 4시인데 만약 오늘 시험 봤잖아. 1시간 걸렸을 거 아니야. 지금 시험 끝나서 이제 쉬고 애들이 이제 막 헉헉대고 있겠지. 얘들아 조금 쉬었다가 생각하면서 들어가자 이랬을 거야. 저 시험을 안 보길 잘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기 호도법 들어갈게. 호도법에 대해서 샤라가 가능하다. 나한테 설명해봐. 본인은 나한테 호도법에 대한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아니, 나는 항상,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설명이라는 단어는 공식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왜 하는 거고 어디다가 쓰는 거고 그런 생각이 발상이 뭔지를 묻는 거지 뭐 공식이 뭐다라고 막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왜 하는 거니? 설명해 줄게. 한 바퀴를 왜 360이라고 하지? 질문. 한 바퀴는 왜 360이야?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안 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 바퀴가 왜 360도? 이거 되게 쉬운 문제 아닐까?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냐? 한 바퀴는 360도입니다. 왜요? 약간 왜?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면 안 돼. 백분율 같은 거 생각하면 100이 훨씬 좋잖아. 그거 왜 3600도 아니고 360이야? 이유가 뭔데? 이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냥 막 너무 시험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금 당장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너네 이거 뭐 당장 호도법을 뭐 학교 내신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보자고. 그러니까 한 바퀴를 왜 360이냐고 왜? 이게 편해서. 그러니까 왜 편한데? 그렇지 편해서 놓은 거지. 그러니까 왜 편하냐?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에서 나온 거야. 지구가 태양을 보는데 365일이 걸리잖아. 그래서 360도를 한 거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리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360 그럼 여기서 또 약간 의문이 생기지. 아니 그러면은 365도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왜 365가 아니라 360이야? 5는 어디 갔어? 옛날에는 그 달력 때문에 1년이 360이 아니었어. 오씨 얘기하지죠. 근데 그 정도 오차가 많이 나진 않았어, 수빈아. 기껏해봤자 하루 정도 나는 거지. 그게 막 5일씩 차이가 나진 않았을 거거든. 못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수빈이는 세계사가 강하니까 약간 역사 쪽으로 가는 거고, 윤모는 지금 머리를 굴린 거야, 아이디어 쪽으로. 나누기가 힘들어서 그래. 나누기. 좀 더 유식하게 말해볼래. 좀 더 그러니까 너 말이 맞는데 조금만 더 유식하게 말해봐.
못 나눠서는 너무 좀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좀만 더 360도는 이제 한 사람은 나는 90도, 90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분할할 수 있는데 365도는 그게 안 되니까. 약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타이틀은 호도법인데 호도법에 들어가기 전에 60분법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바퀴를 볼 때 보통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한 바퀴를 볼 때 여기 편하게 보는데 이걸 이제 360도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사실은 365도라고 하는 게 맞지. 365일이니까. 근데 불구하고 360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수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한 바퀴를 만약에 이제 쓰려면 당연히 2등분이나 3등분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쓰는 거니까. 근데 360도는 2등분이 가능하잖아. 근데 2등분도 이게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나누기가 제일 많이 쓰는 게 2등분 나누는 거니까. 근데 얘는 2등분 자체도 안 돼. 2등분, 그러니까 각도가 거의 이렇게 두면은 약수가 너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잠깐만, 360은 약수가 되게 많은 숫자예요. 이거 소인수분해 가능하니 혹시? 머리가 안 나와. 야, 소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잠깐만. 야, 좀만 도와줘봐. 어떻게 되지? 360이? 아, 좀 도와줘봐. 이게 몇 개 나오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이건가? 맞아? 야, 이거 약수가 몇 개야?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건 기억나? 약수가 무려 24개지. 약수가 많기 때문에 쓰기가 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반면에 365도는 이 약수가 몇 개 없을걸?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게 일단 2등분이 안 되잖아. 일단은. 절반 자체가 안 되잖아. 3등분도 안 되지. 4등분도 안 되지. 근데 360은 쓰기가 되게 편한 게 2, 3, 4가 일단 다 돼. 야, 이게 얼마나 편하냐면 봐봐. 2등분 되지. 3등분, 4등분, 5등분. 이게야. 2, 3, 4, 5, 6이 다 먹히지 않니? 너무 좋지 않아? 다 되잖아. 2, 3, 4, 5, 6. 7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게 얘는 소수라서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8등분도 되지 않냐? 9등분 되지. 야, 봐봐. 약수가 너무 많잖아. 11은 소수니까 잘 안 먹히지, 당연히. 소수니까. 12. 되지? 야, 심지어 이런 숫자인데. 엄청난 거야. 저 약수가 많아서 360도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납득이 돼요? 365에 가까운 숫자 중에 약수가 가장 많은 숫자를 고른 거라고. 근데 한 바퀴를 무조건 360등분을 하는 것은 아니야. 이게 용도에 따라 달라.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아는 친구가 없겠지만 그냥 분사용어입니다. 한 바퀴를 6,400으로 나누는 기법이 있어. 한 바퀴. 이거를 6,400mm라고 합니다. 한 바퀴를 이제 6,400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게 각도가 조금만 벗어나도 이게 그 포탄이 날아가거든. 이렇게 포탄이 날아가는데 각도가 조금만 벗어나도 포탄이 이제 막 몇십 킬로씩 날아간다고 상상하면 이게 오체가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각도를 360개는 너무 적어서 이거를 많이 세분화시킨 거야. 그래서 6,400개로 나누는 기법이 있어요. 6,400mm라고. 그래서 이거 한 바퀴가 6,400mm고요. 반 바퀴는 3,200mm고 4분의 1은 1,600mm. 그만큼만 나와.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은 호도법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거를 더 이상 이 한 바퀴를 몇 등분으로 나눈다는 이런 발상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기존에 있는 거는 이 한 바퀴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건 한 바퀴를 360개로 자른 거잖아. 쉽게 말하면 360개로 자른 거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서 각도를 정의하는 기법이에요. 호도법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많이 쓰는 거냐면은 사실 미적분에서 좀 많이 쓰는 건데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잘 와닿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이런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잘 들어. 자, 원판이 있어. 원판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봐. 자, 여기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1이야. 그러니까 발상 자체는 좀 이해가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기존에 있던 각도는 한 바퀴를 등분을 하는 거거든. 360개, 6,400개로.
근데 지금 그게 아니야. 지금 그게 아니라 이런 걸 봐봐. 야,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 그러면 이 길이가 1이 되는 각도가 있지 않을까? 몇 도인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몇 도인지 모르니까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된다. 이 원판을 조금 확장을 하겠습니다. 확장을 해서 여기 길이를 2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길이도 똑같이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아지는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각도가 있지 않을까? 몇 도인지는 몰라. 모르지만 있긴 있겠지. 설마 없겠어? 있겠지. 그럼 물어볼게. 여기 있는 각도랑 오른쪽의 각도가 같을까 다를까? 같겠니 다르겠니? 그러니까 왼쪽의 각도랑 오른쪽의 각도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그렇지. 이거 어떻게 알아? 비율이 똑같잖아. 1대 1이잖아. 정확히 말해서 요 길이가 1이 아니라 3.14가 되면 한 바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요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러한 각도를 새로운 단위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1라디안이라고 부르요 1라디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또 각도가 몇 도가 되는 거냐면 1라디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이거 지금 설명 잘 들어야 된다. 정말 중요하다. 여기를 마찬가지로 1이라고 하겠습니다. 1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잠깐만. 야, 만약에 이 정도 좀 잘라볼게. 잘 봐. 그러면 만약에 이 초록색 길이가 1이야. 그 다음에 이 주황색 길이도 1이야. 그러면 요 세타가 지금 이게 몇 도니? 1라디안이죠. 그럼 이건 몇 도인데? 1라디안이지.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새로운 각도를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도 만약에 1이야? 그러면 이거는 몇 라디안이 되는 거야? 이런 기법으로 생각하면 라디안이 3개가 있는 거죠? 3라디안이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게 만약에 정확히 반바퀴라고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를 반바퀴라고 하면 이거는 라디안이 몇 개가 있니? 생각을 해. 그러니까 1라디안이 뭐냐면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랑 같아지는 그 순간이거든. 그럼 얘가 만약에 정확히 180도야 반바퀴야 그러면 몇 라디안이 될까?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워. 3.14 라디안이 되겠지. 왜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몇 배 차이 나는데 3.14배 아니냐? 아직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요 라디안은 얼마가 되냐면 3.14 라디안이 돼.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돌아가면 자, 다시 봐봐. 1라디안이지 2라디안이지 여기가 3라디안이지 그러면 여기가 3.14가 되면 정확히 반바퀴가 되지 않겠어? 그래서 3.14 라디안이 반바퀴가 됩니다. 오케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부터 생각하면서 못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지금부터 생각하면서 못합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법으로 각도를 정의하는데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각도를 정의해요. 이거 머리를 굴리란 말이에요.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각도를 정의하는 건데 얘랑 얘랑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괜찮아. 얘 라디안. 근데 여기가 이제 두 배 차이가 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2배. 그 라디안이 2개가 있지. 2라디안. 그러면 이게 3배가 되면 3라디안이 되겠지. 근데 이거랑 반바퀴는 몇 배 차이가 나냐고. 3.14배 아니야? 야, 지름에다가 3.14를 곱하면 한 바퀴가 나오지 않냐? 그러면 반지름에다가 3.14를 곱하면 반바퀴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3.14를 곱하면 반바퀴가 나온다면서 방금? 그래서 몇 배 차이냐면 3.14배 차이가 나요. 납득이 돼? 그래서 반바퀴를 3.14라고 하는 3.14 라디안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럼 기준이 그러면 반지름. 반지름. 그래서 반지름의 몇 배 차이가 나는지가 이제 라디안의 기준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바퀴면 반지름이 몇 배가 되니? 수학하고 있는 거거든? 원주율은, 그러니까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3.14지. 그쵸? 그럼 반지름 곱하기 6.28이 되겠죠?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얘들아,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야. 원의 둘레는, 그게 중요해, 근데 지금.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거든? 그럼 반지름에다가 3.14 3.14의 더블 아니냐? 반지름이면? 그래서 이 원의 한 바퀴는 3.14의 더블이라고 그랬지만 뭐야? 그래서 한 바퀴라고 쓰는 건 오늘 이제 360도를 말하는 건데, 아이고 우리 정연이도 지쳤다. 내가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이거를 이해해야 돼. 다시 말할게. 초딩수 하는데 잘 봐.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합니다. 지름 잘 들어.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해. 그럼 이게 나오지 않냐? 그럼 반지름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이게 나오냐? 2파이잖아. 반지름 곱하기 2파이 하면 원의 둘레 아니냐고. 그러니까 2파이를 곱한다고 방금 얘기했지. 그럼 라디안이 몇 개가 있는 거야? 2파이 개가 있는 거 아니야? 납득이 되니? 그래서 한 바퀴는 2파이 라디안인데, 근데 이 라디안은 한글로는 잘 안 쓰고 영어로 이제, 그러니까 한글로 잘 안 쓰고요. 한글로 안 쓰고 영어로 RAD라고 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한 바퀴, 다시 말해서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라고. 알겠니? 라디안이 각도입니다. 각도도 되면서 숫자도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 각도도 되고 숫자도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 반지름이랑 길이의 비율, 둘레의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각도를 정의하는 기술인데, 어찌됐든 이거는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아? 지름 곱하기 3.14 하면은 한 바퀴가 되잖아. 그럼 반지름 곱하기 6.28을 해야지. 그러니까 반지름에다가 2파이를 곱하면 한 바퀴가 된다는 얘기잖아. 아니 써줘야지. 야,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잖아. 그 원의 둘레는 반지름에다가 2파이 곱하면 되는 거야.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라디안이냐고. 2파이 라디안이라고. 이게 지금 1대1이 될 때 1라디안, 1대2가 될 때 2라디안, 1대3, 3배가 될 때 3라디안. 그럼 여기가 대충 6.28배가 되니까 6.28 라디안. 즉 2파이 라디안이라고. 근데 한글로는 안 쓰고 이렇게 쓴다. 이거 쓰면 그렇게 힘들지. 됐죠? 되게 쉬운 내용인데. 그러면 파이 라디안 양근을 절반으로 쳐서 180도. 그래서 너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이거.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를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외울 필요는 없잖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파이는 180 라디안. 파이 라디안은 180도.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 우리가 더 이상 60도 이런 걸 안 쓸 거야. 그러면 이제 라디안 각도를 쓸 건데, 그러면 라디안을 60분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60분법을 라디안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야, 이쪽에서는 원화를 쓰고 미국에서는 달러를 써. 근데 내가 미국 사람이랑 거래를 하고 싶어.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미국 사람이 여기서 거래를 하고 싶어. 그럼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쪽은 60분법이고 저쪽은 호도법인데 두 개 서로 상호 소통을 하고 싶어. 그럼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치 달러로 바꾸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여기서부터는 60분법을 잘 안 쓴다고. 호도법을 더 많이 쓴다고. 그래서 호도법에 빨리 익숙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라디안은 몇 도일까? 그렇지.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죠.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1라디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설명을 많이 해서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이거 이해 못하면 삼각함수 끝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이해 못하면 끝이야. 1 라디안은 몇 도? 파이분의 180도인데 파이가 대략 한 3.141592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60도는 안 되고 대충 정확히 몰라요. 3.14 어쩌보니까 약 한 58도, 뭐 59도 막 이 정도쯤 되지 않겠어? 3보다 살짝 크니까? 그래서 이 정도쯤 됐고. 그러면 지금부터 야 그러면 봐봐. 90도를 라디안으로 바꿔봐.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야.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 180이 파이 라디안. 270도는 몇 라디안? 2분의 3파이 라디안. 그럼 예를 들어서 4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 180이 파이라고. 아니 4분의 파이 라디안. 4분의 파이라고 했어. 45도. 3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 60도. 이게 머릿속에서 쭉쭉쭉쭉쭉쭉 돌아가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시계를 보여줄게. 잘 봐. 아우이. 아니야. 삐뚤어졌잖아. 원판으로 보이니 이거? 자, 대충 그렇습니다. 빠르게. 자, 너네가 지금부터 뭐를 하냐면 벌써 4시 20분인데. 미치겠다 진짜. 벌써 4시 20분이다 참. 360도가 한 바퀴잖아. 180도를 파이 라디안이라고 인식합니다. 얘는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될 것이고 270도는 2분의 3파이 라디안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 될 건데 우리가 많이 쓰는 각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도, 120도, 180, 240, 300도 이런 거 싹 다 라디안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30도 단위로 끊어지는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이런 거 있지. 싹 다를 적응을 못하면 생각하면서 못해.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더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잘 봐. 그래서 그거를 표로 외우는 것보다도 야 너네 혹시 저기 시계 봐봐. 야 시계 봐봐 시계 봐. 시계 잘 보니? 야 저거 시계 잘 보냐? 바늘 시계 못 보면 삼각함수 못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바늘 시계 잘 보는 사람이 삼각함수 잘한다. 모든 건 다 시계로 생각한다. 바늘 시계 잘 봐야 돼. 바늘 시계. 디지털 시계 말고요. 저 바늘 시계가 머릿속에서 쫙쫙쫙쫙 돌아가면 그게 그대로 삼각함수가 되는 거야. 바늘 시계를 잘 봐야 된다고. 얘가 막 예를 들어서 12시, 3시, 6시, 9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조금 쉬었었어. 자 보세요. 여기 30도지. 이게 얼마가 되겠어? 6분의 파이? 그럼 예를 들어서 60도지. 그럼 얘를 3분의 파이? 나머지 건 니들이 다 찍어. 시계빵 크게 하나 그리고요. 싹 치워. 그러니까 저 60분법을 다 호흡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일단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하면은 뒤에 못해. 그러니까 쳐봐. 일단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설명이 이해가 돼? 저기 막 2파이 라디안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해 못하지 않겠지. 지금 그림이 대충 그린 거라 좀 안 맞습니다.
초록 아니 노랑을 다 했으면 주황도 해봐. 노랑을 다 했으면 주황도 하세요. 저거를 다 포도법으로 바꿔봐. 지금부터는 호도법에 익숙해져야 돼서 이런 거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 시계랑 똑같다. 삼각함수랑 삼각형이랑 원은 태생이 같습니다. 삼각함수에서 원파는 계속 등장할 거야 앞으로도. 자 이거 시간 많이 못 줘서 그냥 내가 몇 개만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시간 많이 못 줘요. 많이 못 줍니다 지금. 그렇게 많아요. 많이 못 준다. 얘들아 앞에 봐. 가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가야 돼. 이런 건 이해가 돼? 30도 6분의 파이. 잘 따라와. 60도 3분의 파이. 이거 돼야 안 돼? 되지? 60도 단위가 조금 빠르니까 보여줄게. 그럼 예를 들어서 60도가 3분의 파이잖아. 그럼 120도를 어떻게 돌려? 3분의 2 파이 라디안 이렇게 돌리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자. 맞죠? 잠깐만요. 그럼 150도는 얼마니? 150도는? 30도가 6분의 파이니까 150도면 6분의 5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210도면은 그러니까 30도에 익숙해져야 돼. 30도에. 그럼 210이면은 저기 30도짜리가 7개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돌린다? 6분의 7파이. 라디안도 생각할게요, 그냥. 6분의 7파이. 240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6분의 8파이. 도 되고 또는 3분의 4파이. 라디안 생략할게. 3분의 4파이.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300도야. 그럼 이게 10개가 있는 거잖아. 이게 10개가 있는 거니까 6분의 10파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적당히 약분 쳐서 3분의 5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웬만큼 중요한 각도들을 다 돌릴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암만 못해도 얘들아 30도 단위는 다 돌릴 수 있어야 돼. 30, 60, 90, 120, 150 알겠지? 30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45도가 많이 나오거든? 45도? 그러면 이것도 쉬운 게 봐봐. 만약에 45도야? 그러면 90도를 기준으로 생각해. 90도가 2분의 파이죠? 그럼 45도는 당연히 4분의 파이 라디안 2폼으로 가는 거야. 45도면. 그럼 예를 들어서 135도잖아. 그러면 4분의 3파이 라디안 생각할게. 4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225야. 그럼 45도가 5개 있는 거죠. 그럼 얘가 5개 있는 거니까 얘를 몇 도라고 해? 4분의 5파이 라디안.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 그럼 여기 360은 2파이지. 그럼 315면은 여기서 45도가 나가는 거잖아? 그럼 4분의 파이가 나가는 거지. 그럼 4분의 8에서 4분의 파이를 빼니까 4분의 7파이가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저 한번 물어볼게. 너네 이거 외울 수 있냐? 근데 나는 솔직히 이거를 외운다는 느낌은 아니거든. 솔직히. 야 이게 외우는 거냐? 외우는 거 딱 하나. 한 바퀴는 2파이 라디안 또는 반 바퀴는 파이 라디안. 이거만 알면 되잖아. 그럼 솔직히 그것도 내가 외워서 설명했지? 아니지. 원리를 설명 다 해주잖아. 내일까지 익혀봐. 오케이? 이거 못하면 끝이야. 익혀와.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거 약간 너네 저기 지수로그 할 때 막 지수법칙 같은 거 외웠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너네 로그 계산 공식 모르면은 로그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약간 그런 포지션. 이게. 이 위치가 로그 막 예를 들어서 로그끼리 덧셈했을 때 막 곱하기로 바뀌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모르면은 로그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런 역할이라고. 그런 역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를 더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할 것 같고 하는 데까지만 할게요. 부채꼴로 넘어갈게. 그러니까 네 번째 주제는 이제 부채꼴이다. 수원을 처음 공부하면 새롭게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솔직히 막 로그 계산부터 막히겠지. 근데 자꾸 익숙해져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네 번째 주제는 근데 이제 특히나 삼각함수가 이제 암기가 많아가지고 부채꼴로 볼게. 근데 요거는 사실 너네 이게 초딩 때 이거 하지 않냐? 초딩 때 막 부채꼴의 넓이 구하고 이러는 거 하지 않았어? 그렇잖아. 원의 둘레랑 부채꼴의 넓이랑 막 이런 거 하잖아. 그거 한 번 더 하는 거야. 똑같아. 그냥 초등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아서 되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은진아. 자. 원판을 너무 크게 그렸어. 원판을 하나 그리시고요. 자, 원판을 하나 그리시고 이런 걸 생각해. 자, 벌어지는 각도가 세타입니다. 중학교 때 방법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더 이상 360도를 쓰지 않는다는 거지. 이걸 싹 다 호두법으로 간다. 자, 보여줄게.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로 이쪽에 이 둘레, 요거를 생각을 하는데 얘는 중학교 때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원의 둘레에다가 360분의 세타를 곱하지. 근데 원의 둘레가 2파이r이잖아. 2파이r이고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되게 쉬워. 360분의 세타를 먹히면 되거든. 왜냐면 이게 비례식이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360도를 더 이상 안 쓴다고 했잖아. 되게 쉽다. 그래서 360도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뭐가 들어갈까? 방금 설명했어. 2파이 라디안.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이 이렇게 들어가고 라디안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타를 그냥 이제 세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파이라는 기호가 사실 되게 헷갈리는 게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원주율 3.14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얘를 이제 호도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원래 이거를 그러니까 호도법이라는 건 이제 각도를 얘기하는 건데 각도라고 볼 때는 사실 라디안 기호를 반드시 붙여주는 게 원래 정석이거든? 근데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는 이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냥 파이라고 쓰잖아. 그러면 문맥에 따라 다른 거야. 이게 문맥에 따라서 문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원주율 3.14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180도가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용도로 쓴다고. 두 가지 용도. 자, 그래서 이제 봐봐. 얘를 이제 파이가 이게 호도법이 되게 신기한 게 각도면서 실수야. 다시 말할게요. 각도면서 동시에 이게 되게 헷갈린다. 각도면서 동시에 실수가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머나 약분이 돼. 다시 말할게요. 각도면서 동시에 실수. 그러니까 이 파이가 이게 원래는 이제 원주율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원주율이니까 실수지. 실수. 원주율 3.14 실수인데 실수면서 각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1인 2역할이라고. 1인 2역할이라서 이게 실수라고 인식을 하면 얘도 2파이고 얘도 2파이니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는 R 세타. 물론 이때 말하는 세타는 라디안이겠지만 이거 납득이 돼요. 그래서 포의 길이는 R 세타입니다. R 세타.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가 더 나오는데 부채꼴이 이제 넓이도 나오거든. 근데 넓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초딩 때 했던 거라서 원판의 넓이에다가 정석은 360분의 세타를 먹이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또 여기서 뭘 할 것 같아? 그러면? 그치? 그 360도를 호도법으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2파이 라디안이라고 쓰면서 세타 자리, 사실 얘도 호도법이겠지만 이렇게 쓰면서 동시에
어떻게 이 파이를 실수라고 인식을 하면서 2분의 1 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살짝 변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변형이 가능하냐면 R 세타가 방금 L이었지. 이렇게 보아도 되지 않을까? 많이 어렵냐? 중딩 때 했던 거 중딩. 그럼 얘가 뭐가 될 것 같아? 2분의 1. 2분의 1 R L.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2개 곱한 다음에 절반 치는 게 뭐였지? 넓이 공식 중에 5. 삼각형. 그래서 얘를 근데 얘는 삼각형이 아니잖아. 근데 삼각형 공식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인식하냐면 얘는 삼각형이 아니거든. 이렇게 써줬지. 여기가 L이잖아. 근데 얘를 2분의 1 RL로 본다는 얘기는 요 넓이를, 그러니까 이 길이가 L이잖아. 얘를 반듯하게 세워. 그래서 잠깐만. 이거 초록색으로 쓸게. 이렇게 해서 얘가 L이고 여기가 R이고 둘은 넓이가 똑같아. (2분의 1 R L이라는 거 저거랑 넓이가 똑같지 않을까? 그 계산서 똑같잖아. 근데 지금 라디아는 쌤 이거 동그란 문제에 있을 때 약분인 거였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냐면 규모가 이런 거 봐봐. 예를 들어서 4분의 6이라는 숫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뭐랑 같니? 2분 3일 맞지? 나 20한 거야 지금. 이거 진짜 이거 한 거야. 4분의 6은 2분의 3이랑 같잖아? 그래서 사실 요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요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요건 몰라도 돼. 요건 몰라도 되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60분법을 더 이상 안 쓰고 그걸 호도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R세트 나오잖아. 이거 공식 몰라도 돼. 외우지 마.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되고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도 돼. 이 파이 아래다가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60분법을 더 이상 안 쓴다고. 더 이상 안 쓰고 호도법으로 다 돌린다고요. 그리고 사실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60분법이 아직 그러니까 호도법이 아직 어색하잖아. 그러면 사실 60분법으로 풀 수 있으면 풀어도 괜찮아. 근데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지 호도법은. 어쨌든 더 이상 60분법을 자꾸 피하란 말이야. 호도법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거에 익숙해져야지. 호도법이 뭔지 알겠어? 야 되게 쉽지 않냐? 문제풀이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저기 필수예제 3번 먹어.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리라 믿고. 야, 3번 너네 풀어봐. 3번이랑 밑에 문제 좀 몇 개 골라서 너 풀어봐. 그 3-1, 2, 3번 있잖아. 쉬우니까 빨리빨리 가자. 좋아. (3번) 풀어봐. 필수예제. 그냥 파이라고 쓰면은 라디안이 생략이 된 겁니다. 원래는 옆에다가 라디안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네, 귀찮으니까.
같은 거는 아까 설명을 다 해줬는데 자동으로 빨리빨리 나와야 돼. 그리고 60분법에 익숙하니까 그냥 60분법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5분법을 뭐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섞어 써도 돼. 심지어 5분법이랑 60분법을 섞어 써도 돼. 아무튼 매칭만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돼. 계산만 정확하면 돼. 전화 왔다. 전화. 수원을 완전 처음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럼 자세히 말해봐. 수원을 지수 녹음을 했었다. 지수 녹음 아니 그 뒤에 삼성이랑 수혜가 완전 처음이야. 설명 좀. 수트는 한 번도 못했어. 자꾸 그러니까 파란 거 자꾸 한번 물어보면 알았어. 뭐 언제쯤? 알았어, 괜찮아. 뭐 뒤에 뭐 있구나. 알겠어. 앞에 그 파괴처럼 볼게. 저기 너 월수에 더 공부하는 걸로 얘기했었잖아. 그거 오는 거 맞지? 저녁에. 뭐 있어? 알겠어. 야, 그거, 오케이. 그걸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해줘. 왜냐면 내가 기억 못해. 애들이 이거 왜냐면 정민아 애들이 맨날 바뀌거든. 여행 가고 뭐 가서 맨날 바뀌어서 내가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 계속. 알겠지? 다음부터 먼저 얘기해줘. 그러니까 안 온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찾잖아. 그래서 기현이 지금 따라오냐? 응.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아직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원판에 자꾸 익숙해지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나는 원판을 한번 그려놓고 막 왔다. 그게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그림을 안 그려도 돼. 자, 아까도 말했지만 바늘 시계를 잘 보면 삼각함수를 잘한다. 가볼까? 다른 친구 가자. 많이 자랐다 이제 진짜. 좀 더 있으면 스타일 내도 되겠다. 공부한다고 머리를 한번 싹 밀었었거든. 싹 밀어. 그 레이디한테 한번 좀 물어봐. 싹 미는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보자. 가자. 야, 익숙해져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45도 같은 거는 되게 익숙해야 되거든. 근데 오늘 첫날인데 잘 버티는 게 좀 힘들지 않아? 4시간짜리 수업이라서. 괜찮아? 이게 시간이 길어서 조금 힘들 수 있어. 45도를 4분의 파이라고 보면은 45도 곱하기 7이죠? 아니면 360에서 45를 뺀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4분의 7파이 맞습니다.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각도에 좀 익숙해져야 돼. 예를 들어서 요즘 60도는 몇 파이라디안? 알아야 돼. 180도가 파이지. 60도니까 3분의 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이런 거 익숙해야 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600이잖아. 600이면 요거의 10배죠? 그쵸? 10배니까 3분의 10이 나오겠지. 마이너스는 뭐 알아서 처리야. 느낌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가보자. 4번이요. 부채꼴인데 보여줄게. 잘 봐.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60분법으로 가도 돼. 60분법이 익숙하면은.
근데 이제 자꾸 호도법 연습을 해야 되니까 설명할 때는 호도법을 좀 많이 쓸게요.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쓰면 돼. 대신에 그림은 그려주는 게 좋아. 자, 봐봐. 둘레가 이제 2파이잖아. 그러면은 사실 이제 나는 외웠지.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R세타니까 사실은 3세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세타가 얼마가 되니? 3분의 2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얘를 다시 한번 쓰면은 몇 도냐 이게? 120도 이렇게 될 거야. 응?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렇게까지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거를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봐. 자, 그대로 따야 해. 이 호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360.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원판의 둘레가 6파이죠. 초등학교 방식으로 풀어줄게. 이게 제일 쉬워. 6파이지. 한 바퀴는 6파이야. 6파이인데 원래는 360분의 세타지. 근데 그걸 뭐로 바꾼다고? 2파이분의 세타로 바꾼다. 이거만 키치면 된다고. 이거만. 알겠어? 물론 여기 라디안 붙는 게 라디안 이렇게 붙는 게 맞는데 귀찮으니까 생략을 합시다. 그럼 얘는 뭐가 돼? 3세타. 근데 그게 뭐가 없지? 2파이라고. 그럼 세타는 3분의 2파이 라디안이지. 익숙하지 않으면 120도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120이라고 해도 돼. 괜찮아. 똑같은 거야. 3분의 2파이 라디안이라고 쓰는 거랑 120도랑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야. 얘는 원하고 얘는 달러고. 그런 느낌. 알겠지? 익숙하지 않을 뿐. 그러면 만약에 넓이다. 자, 얘도 나는 이렇게 하거든, 그냥. 자, 원판 넓이가 9파이. 그치? 원판 넓이가 9파이야. 9파이인데, 야, 심지어 이렇게도 된다. 야, 이거 120이잖아. 120이면은 전체 몇 분지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해도 돼. 굳이 호도법으로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호도법이랑 60분법이랑 완전히 1대1로 매칭이 되면은 이거를 심지어 막 섞어서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120도면은 굳이 이거를 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굳이 2파이분의 3분의 2파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얘가 120이잖아. 120이잖아. 120이니까 그냥 3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해도 똑같은 거라고.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에 집착을 할 필요도 없다고. 사실 익숙해지면은 어쨌든 3분의 1인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41번이 봐봐. 야, 얘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이거 호도법 안 쓰고 풀 수 있다. 초딩한테 풀라고 해도 원래는 풀 수 있어. 자, 보여줄게. 야, 반지름이 6이고 넓이가 24파이잖아. 그러면 사실 항상 부채꼴을 하나 그려주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려주는 게 좋아. 이거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건 항상 그리자. 마음의 안정을 얻어야 되니까. 자, 볼게요. 넓이가 24파이로 맞춰달라는 얘기지. 그러면 원판의 넓이가 36파이잖아. 야, 심지어 이런 것도 봐봐. 36파이고 24파이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잖아. 몇 도야? 240도. 이렇게 해도 돼. 3분의 2니까 240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어쨌든 정석으로 써주면은 뭐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2파이분의 세타. 그럼 얘는 정리를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세타는 6으로 약분치면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240도라고 인식을 해도 된다. 240도. 괜찮아? 그리고 보통 이제 이 호의 길이를 A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원판의 둘레가 12파이잖아. 12파이고 얘가 아까 240도지. 그럼 전체 몇 분지 몇인데? 그래서 이게 답이야.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호도법이나 60분법 하나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됐어? 시간 되게 10분 남았는데요. 잠깐만 생각 좀 하자. 10분 남았어. 일단 한 장 넘겨봐. 한 장 넘겨보고 이제 상업 함수로 들어가는데 이거 오늘 반 못할 거 아니야? 10분 동안.
그래서 그냥 개념을 쓱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냥 개념 설명만 쓱 해주고 내가 알아서 10분 동안 샤르샤르 할 테니까 너네가 다음이 아니라 저기 내일 올 때까지 복습만 좀 잘해요. 삼각함수.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동력의 위치 관계.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기 호도법. 제일 중요한 게 호도법이다.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된다. 호도법. 특히나 이거 아까 말했지 이거 원만 그린 다음에 이게 막 잘라가지고 각도 재는 거 있잖아. 이거 연습 좀 해요. 내일 올 때까지. 오케이? 대충 딱 자르면 180도면은 파이 라디안 나와야 되고 여기가 만약에 직각이다 그러면 2분의 파이 라디안 나. 이게 빨리 나와야 돼. 빨리. 이게 늦으면 끝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냥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제 슬슬 마칠게요. 너네도 진짜 힘들 텐데. 시간 정보 모르겠어. 삼각함수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통 지금 끝낼 수는 없잖아요. 조금만 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내는 걸로 하죠. 삼각 B는 좀 기억이 나. 삼각 B. 삼각 B가 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의 이제 변의 길이의 비율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이거는 내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쪽 파트는 지금은 그냥 맛보기 미리 보기라고 할게요. 그래서 삼각 B를 이제 보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거 이제 가볍게 볼게. 가볍게 세 개가 나요. 근데 사실 자세히 알고 보면은 두 개밖에 안 되긴 하지만 30도라 그냥 가볍게 봐봐. 45. 이것도 뭐가 있죠? 60. 근데 사실은 이 30도짜리를 뒤집으면 60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만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삼각 B라고 하는데 아이고. 일단은 확인자 한번 물어보면 이거 특수각은 다 알고 있니? 설마 이걸 못 찾겠지? 설마 뭐 사인 45도가 헷갈리고 막 이런 건 아니겠지? 설마 문제가 심각한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할 때 정석을 보여주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 정석이 편하던데 사인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이건 알고는 있지. 그치? 사인 이게 사인이죠. 내일 설명 다시 해줄 거야. 이게 사인. 코사인은 C니까 코.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탄젠트는 T잖아. 그래서 탄 이거 다 외우고 있죠. 그렇죠? 길이를 잠깐 보자면 1, 2, 루트 1 루트 3. 사실 이거를 높이면 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사인, 코사인, 타젠트를 다 얘기할 수 있나? 사인이 얼마, 코사인이 얼마 다 얘기할 수 있지. 괜찮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끔 보면은 막 이런 걸 묻는 애가 있어. 그러면 사인 용도는 얼마예요? 이렇게 묻는 애가 코사인 용도는 얼마일까?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가지? 아직 안 배웠지. 사인 용도, 코사인 용도. 예를 들어 뭐 사인 90도, 코사인 90도 막 이런 고민을 막 하지. 그러다가 좀만 더 발전을 하면 사인 120은 어떡해? 그럼 이제 조금 난감해지잖아.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잘하면 이제 막 사인 120 정도까지는 간단 말이야. 잘하면 안 가는 애들도 있고 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결정적인 질문을 해. 그럼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뭐예요? 질문을 해본 적이 없나 혹시?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뭐냐? 이러면서 난감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런 질문. 그럼 사인 240도는 뭐냐?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갑자기 이런. 그럼 예를 들어서 사인 3600도는 얼마냐? 예를 들어.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이 멘트가 멋있다. 극복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삼각 B와 삼각 함수의
결정적인 차이점. 삼각 B라는 거는 자,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제 B잖아. B. 그러니까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삼각 B는 반드시 삼각형이 나와야 돼. 삼각형이 있어야 비율을 따지니까. 근데 삼각 함수잖아. 그래서 삼각 함수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삼각형이 안 나와도 괜찮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각 B랑 삼각 함수의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삼각 B는 길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만 나와. 길이가 음수가 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삼각 함수는 더 이상 비율로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수도 가능해요. 예컨대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수가 된다. 보통 이런 걸 딱 얘기해주면 반응이 신기하다 막 이랬으면 좋겠거든 나는. 근데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야 고1 정도 됐으면은 이게 머리가 막 탁해질 만큼 탁해져가지고 그냥 아씨 그냥 머릿속에 시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호기심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런 게 좀 있어야 수학을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순수한 호기심이 오래 갈수록 수학을 잘해요. 보통은 이제 고1 정도 되면은 이게 시험범인가? 이걸 이제 먼저 따지는데 그 순수한 마음이 오래 갈수록 그 순수함이 오래될수록 진짜 잘합니다. 예전에 대학교 때 봤었던 게 정말 놀랐던 게 그 교수님이 막 설명을 하는데 수학 교수잖아. 수학만 밥 먹고 수학만 한 30년 했어. 근데 설명하면서 나한테 막 이러더라고. 수업 나한테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수업 시간에 뭐 어떤 막 새로운 뭔가를 막 설명하면서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막 이러는 거야. 교수인데. 근데 그 교수는 진짜 그것만 몇십 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몇십 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진대요. 재밌대. 그러니까 교수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몇십 년을 해도 그 아이 같은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학을 끝장을 보는 거잖아. 근데 이제 보통은 대부분의 애들은 이제 고1 정도 되면은 이제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를 막 재밌게 설명을 해줘도 더 이상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이제 이게 시험 범위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내일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판이 있잖아요. 원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원판 위에서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삼각함수를 정의할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삼각함수니까는 당연한 얘기인데 삼각함수니까 삼각형이 등장하겠지? 삼각함수니까 삼각형이 등장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원판 안에 삼각형이 등장하면서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내일 할 거다. 그 다음에 이 P점의 좌표를 x, y 이왕이면 단위원 잡아주면서 x랑 y의 값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면서 이제 이 x랑 y를 이용을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내일 정의할 거거든요. 내일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검사도 못했다. 야 너네 이거 숙제는 해오는 거 맞냐? 한강이라고 숙제 안 하는 거 아니야? 103초까지는 풀어와야 됩니다. 103초. 야 너네 지수 보고 다 푼 거 맞아? 내일 검사 좀 하자 진짜. 내일 진짜 검사 좀 한번 해보자. 103초까지 풀어와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다. 야 나 다시 말할게. 호도법 익혀와. 호도법. 고생했습니다. 번째 어딘데? 수원이랑 하진이랑 빨리 쉬고 와. 이따가 정리 수업 들어가야 돼. 빨리 밥 먹어. 같이 밥 먹어 빨리. 저거 하는 거 맞아? 형 언제 올 거야? 수요일에 올 수 있어? 내일 하루만? 오케이 알겠어.
이거 오늘 하는 건 좀 이해돼? 이거 되는 거 맞아?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아, 더 쉬워?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 지수로.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다르잖아. 그래. 또 하면 월요일을 바꾼 거 아니야? 이따가 저기, 그러니까 지금 일단 좀 뭐 좀 먹고 4번 강의 주는 거. 6시까지. 고생했다. 동준아, 이거 오늘 거 이해하는 거 맞네? 진짜로? 포도법 이해돼? 이해는 되는데. 계산을 숫자 쓰시는 건 너 해보시. 그건 너 해보시. 내가 내일 할까? 이따 봐. 응?